무당이들 운명이었던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름이 다 저물어 가는 가을에 있었던 일이야. 밖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친구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이 따로 사는데 이상하다고 말도 안 듣고 행동도 이상하고 속상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하소연하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오시다가 가셨어.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 반대쪽으로 달려가다가 뭔가에 놀라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그쪽으로 뛰어가다가 또 뭘 보고 놀랐는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뛰어다니는 남자의 목과 팔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아. 어딨지? 하고 찾고 있는데 툭 하고 내 두 손에 떨어지는 피에 절은 남자의 머리. 그 순간 눈을 떴어. 식은땀에 젖을 대로 젖어서 시간을 보니 눈 감은 지 1시간도 안 된 시각이었어. 창밖에는 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와서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어스름하게 파란빛이 스며든 거실 한 구석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 긴 생머리에 얼굴은 표정이 없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팔이 한쪽이 없어. 게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지 피를 뒤집어 쓴 물꼬리였어. 바로 앞에 가서 물끄러미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 언니 억울한 거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끄덕끄덕 할 때마다 머리에서 피가 바닥으로 떨어져 번져. 억울해 하면서 입을 벙긋벙긋 하는데 입에서도 피가 한 움큼 나왔어. 계속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한 맺힌 소리를 내뱉더라고.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을까?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가 뒤돌아보니 없더라고. 피바다를 이루던 바닥도 깨끗했고 그 다음날 아줌마가 다시 오셨어. 지갑을 열어서 뭘 꺼내는데 안에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봤던 남자였어. 게다가 남자 사진 안에 어젯밤에 봤던 여자 귀신이 남자를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날 밤 엄마랑 나 어디 좀 가려고 택시 잡으려는데 아줌마가 지나가시다가 태워다 준다고 하셔서 탔어. 가는 중에 아줌마가 아들네 집에 들러서 뭐 갖다 줄 거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제도 봤던 아들이지만 아줌마가 느낌이 안 좋다고 아들네 집에 먼저 들러야겠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아파트 1층 계단에서 아들이 사는 집 앞까지 내게만 보이는 일정한 핏자국이 보였어. 아줌마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목을 맨 방 안에는 열린 창문도 없었는데 아들이 목매단 채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대. 두 분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누가 흔들고 있는 건지 잘 보였어. 아들이 목을 매달랐는데 아들 목에 그 여자 귀신이 한쪽 팔 하나로 목을 두른 후에 흔들고 있었어. 살랑살랑. 아줌마랑 엄마는 아들 줄 끊어서 내리고 신고하고 병원으로 늦지 않게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건졌는데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됐어. 엄마가 병문안 간다고 하셔서 나도 따라갔는데 눈에 띄게 해숙해진 아들이 휠체어에 실려서 나오는데 아들 목에는 여전히 그 여자 귀신이 아들을 노려보면서 목을 휘감고 있더라고. 얼마나 한이 컸는지 옆에만 가도 한기가 가득했어. 병문안 가고 사흘 지나서 아들이 자살했어. 그 여자가 왜 아들한테 원한을 품었는지는 아들만 알 거야. 내가 그 여자 귀신한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줬거든. 아들 자살하던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한쪽 팔 없는 여자 귀신이 피를 뒤집어 쓴 그 얼굴로 희죽 웃으면서 하나 남은 팔로 뭔가를 질질 끌고 가더라. 뭐지 하면서 보니까 아줌마 아들의 목에 밧줄을 매달아서 피로 물든 도로 위로 끌고 가면서 희죽희죽 웃더라고. 10살 때 신열 때문에 며칠 끙끙 앓고 있었어. 신기에 의한 열이라 약 같은 거 소용이 없어서 알고 지내는 무당 아주머니가 나 데리고 경상도 어느 지방에 훌쩍 데리고 가셨어. 아주머니가 잘 알고 지내시는 스님의 절에서 며칠 묵고 가기로 하고 지내던 셋째 날이었어.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나서 아픈 와중에도 눈을 떴어. 저절로 눈이 뜨이더라. 문을 스윽 하고 밀어내고 나오니까 아직은 해 뜨려면 먼 어스름한 새벽이었어. 파란 달빛이 절 마당에 아주 스산하게 펼쳐져 있는데 먼 발치에 아이의 홀령이 서 있어. 옷은 걸치지 않았고 알몸인데 연령은 2~3살 정도의 아이였어. 아이가 걷는 것도 아니고 스르륵 하고 오더니 내 손을 잡고서는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 아이의 홀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데 옆방의 스님이랑 무당 아주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게 보였어.
아줌마하고 불러도 안 들리시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반응이 없더라고. 아줌마 이 아이가 따라오라는데 따라가도 돼요? 하고 계속 묻는데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어. 어쩌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 훈령은 자꾸 손을 잡아 끌어. 그냥 가보자 싶어서 맨발로 따라 나서는데 아이 뒤를 보니까 꼬리가 보여. 절 문을 열고 발을 앞으로 내디디는 순간에 가지마. 누가 그러는 거야.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 낭떠러지였어. 절에서 수백 미터 걸어서 오면 계곡이 있거든. 그 계곡 옆으로 한참 더 가다 보면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절벽 끝에 내가 서 있더라. 흠칫하고 놀라서 발걸음을 돌렸는데 날 이끌던 아이의 홀령 뒤로 형체도 희미한 동물 홀령들이 수십 마리떼를 지어서 날 노려보고 있었어. 그때부터 죽자 살자 뛰기 시작했어.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 막 뛰다 보니 절 근처까지 왔어. 절에 가려면 계단이 많아서 좀 쉬었다 가려고 큰 나무의 기둥 뒤에 숨어서 쉬고 있었는데 어디서 응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 아주 절박한 도움을 원하는 그런 아기의 목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멍하게 따라서 갔는데 다시 아까 그 낭떠러지로 와 있었어. 아까와는 달리 동물 홀령들은 안 보이고 애기 우는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서 내려다보니까 젊은 남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 남녀의 주위로 하얀 안개가 두 사람을 싸고 있었는데 그 하얀 안개 속을 보니 애기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보였어. 남녀의 주변에 아까 내 뒤에 있던 동물 홀령들이 모여 있고 애기 홀령은 그렇게 떨면서도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울어대더라고. 두 사람의 애기구나. 엄마 아빠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신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속으로 부르짖었어. 차라리 날 잡아가라고. 두 사람은 놔두고 날 잡아가라고. 동물 홀령들이 일제히 위에 있던 절 노려보더라고. 하나 둘씩 스스슥 하고 올라와서 내 주위를 둘러싸는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호통을 치면서 세 분이 뛰어오셨어. 무당 아주머니랑 스님이랑 또 다른 스님분. 동물 홀령들이 그 일갈에 놀라서 다 흩어지고 아주머니가 나를 부축해 주실 때 아래를 보라고 손짓을 하고 나서 잠들었다고 해. 3일 내리 잠만 자다가 4일째 되는 날 어디 아팠냐는 듯이 멀쩡하게 일어났대. 나중에 집에 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주셨어. 그 부부 몇 시간만 더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거래. 내가 발견한 그날이 그 부부 애기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이었대. 부부가 아이를 잃고 나서 그 슬픔을 빨리 덜어내고 아이를 놔줘야 아이의 홀령이 떠나는데 그 부부는 그러지 못해서 애기 홀령이 부모 주위를 떠돌고 있었답니다. 아이도 가엾고 부모도 가여워. 11살 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촌 언니가 놀러 왔더라고. 때마침 방학이기도 해서 사촌 언니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집이 어촌인데 작은 곳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어촌이었어. 딱히 겉으로 봤을 때는 집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였어. 언니 시부모님이 집 여기저기에 부적을 발라놓기는 하셨는데 사입이 무당한테 얻어온 가짜 부적이라 효능은 전혀 없더라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순수 만든 부적은 힘이 강하거든. 부적에서조차 그분들의 기가 느껴진답니다. 여기저기 잡기가 보이는데 그다지 크게 문제될 만큼은 아니었어. 언니가 방을 배정해줘서 가방을 풀고 나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이나 집터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 일단은 밤이 되길 기다려 보기로 했어. 밤이 되고 9시 정도 돼서 밖에서 빵빵하고 차 경적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어. 소형 트럭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형부가 상당히 피곤한 안색이야. 차 안을 본 내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일그러졌어.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옆자리에 분홍색 니트를 입은 긴 생머리에 눈 한쪽이랑 머리 윗부분이 없는 여자 귀신이 형부를 노려보고 있었어. 남은 한쪽 눈으로 안구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형부가 차에서 내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귀신한테 말 걸어보려고 했지만 바로 사라져버려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 그때부터 집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 분명히 조금 전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형부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의 기운이 스산하더라고. 일단은 아무런 내색 없이 지켜보기만 하고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고 자정이 지난 후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어. 언니가 매일 악몽을 꾼다고 해서 방으로 갔더니 아까 봤던 여자 귀신이 부부 발끝에 서서 눈에서 파란 섬광을 내면서 노려보고 있었어. 무슨 사연인지 물어도 나를 한번 볼 뿐 계속 언니 부부를 노려보기만 해.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집 주위를 둘러보는데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집이 흉가의 기운을 띠고 있었어. 문득 집 안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향하는데 안방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었거든.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 욕조 안에 검은 관이 하나 놓여 있어. 아까는 못 본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가 아주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관을 열심히 닫고 있었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웅얼하면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집중을 해서 들어봤어. 우리 사위 누울 자리. 이런 소리였어. 내 눈앞에 아까 여자 귀신이랑 백골만 드러낸 관 닫고 있던 할머니 귀신이 제 앞에 서서 노려보면서 말해. 방해하지 마라. 뒤로 발걸음질 치면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 분명 아까는 한 개였던 관이 두 개가 되어 있더군. 무슨 일이냐 사연을 말해보라 하는데도 방해하지 말라고만 할 뿐 답을 하지 않더라고. 이내 귀신들 사라지고 방에 가서 뜬 눈으로 지새웠어. 어떤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내가 있던 방이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방이었는데 아까 본 두 귀신이 관을 하나씩 끌고 나가더라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는데 트럭 뒤에 있지 뭐야. 거기에 관 두 개가 나란히 뉘어져 있어.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차 경적 소리가 울려. 뒤돌아보는데 두 귀신이 나란히 운전석에 앉아서 눈에서 파란 섬광을 뿜어내고 있었어. 원한에 사무친 그런 기운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돼서 언니와 형부를 불러서 오늘 어딜 갈 거냐고 물었더니 어디 간대.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되느냐 했는데 안 된다고 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약속이라 가야 한다고 해서 못 잡고 보냈어. 나는 언니 친구가 와서 돌봐주기로 했어. 그날 밤 새벽 2시 30분경이었어.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두 귀신이 악을 질러. 하나가 모자란다고. 하나가 모자라. 하면서 관 한 개를 질질질 끌고 사라지더라고.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차가 전복됐대. 사망했다고 해서 일가 친척들 다 병원에 모이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형부 시신은 있는데 언니만 없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난리 났는데 그 순간 언니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더라. 언니만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도중에 내렸대. 장례 치르고 내려오던 날 언니한테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어. 장례 치르는 며칠 내내 집 앞에 관 하나를 놓고 두 귀신이 노려보고 있더라고. 근데 사촌 언니 내가 떠나고 며칠 후에 그 집에서 자살했다고 해.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도 모르겠네. 물놀이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은 전혀 물놀이를 안 가지만 어릴 적에는 틈만 나면 물놀이를 하러 가곤 했거든. 친척들이 대부분 물가 근처에 사시기도 해서 강 근처로 물놀이를 왔는데 그 강에서 좀 오래 걸으면 폐허가 된 학교가 있었어. 대학생들이 강에 물놀이하러 왔다가 폐교에 가서 놀고 가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해서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 동네 애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어두운 저녁이 돼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옆집에 살던 고등학생 오빠가 친척 집으로 들어왔어. 젊은 일행들이 놀러 왔다고 나중에 마을로 초대해서 같이 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추천해준 장소에 텐트를 치는 것까지 보고 왔다고. 내일 오전에 가보자고 하고서 갈 길 가고. 밤이 되고 나서 옆집 오빠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오니까 동네 분들 다 깨어서 찾으러 다녔어. 나 역시 이상하게 추운 날씨도 아닌데 한기를 느껴서 잠도 못 자고 어른들 틈에 끼어서 찾으러 다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 혼자인 거야. 혼자서 걷다가 낮에 놀던 강을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강물 위에 네 사람의 머리가 둥둥 떠 있었어. 가까이 가서 보려고 내려가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새파래. 말 그대로 머리만 둥둥 떠서는 동시에 왼쪽 손을 올려서 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듯이 손을 앞뒤로 흔들어. 물귀신한테 홀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어왔던 터라. 도망쳐 나와서 뛰다 보니까 폐교 건물이었어. 폐교 안에서 비명 지르는 젊은 남녀 목소리도 들리고 간간이 옆집 오빠 목소리도 들리더라고. 내가 오빠 이름을 부르니까 옆집 오빠가 다 쓰러져가는 폐교 건물 입구를 열고 나오더라고. 좀 헬쑥해진 얼굴로 오빠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면서 저 사람들 꽤 재밌다고 하면서 너도 같이 놀래? 라고 했어. 싫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이름을 막 불러. 안 나오니까 오빠가 다시 폐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살짝 따라가서 문 앞에 서 있는데 오빠 뒤로 사람들이 따라서 나왔어.
오빠, 빨리 뛰어 하고 소리 질렀더니 오빠가 영문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서 나왔어. 오빠 나오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 버리고 나서 오빠 데리고 마을 근처까지 죽어라 달려왔어. 아까 강에서 본 그 물귀신들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오빠 뒤로 기어서 따라 나오고 있었어. 입에서 물을 왈칵왈칵 내뱉으면서 날이 밝은 후에 오빠가 봤다던 젊은 일행들 찾아갔는데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어. 내가 본 귀신들 옷이라던가 생김새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대. 자기가 강가 근처에 안내해준 사람들이라고 했어. 귀신한테 홀린 거지. 나중에 이장님께 물어보니까 오래전에 물놀이 왔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있었대. 몇 년을 주기로 그 일행들 보는 마을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 솔직히 내 경험담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픽션이라고 생각될 만도 해. 어릴 때 같이 자라온 같은 동네 중마고 친구들 말고는 다들 잘 안 믿거든. 지금은 심기가 없어서 어릴 적 마냥 그들의 존재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일은 못하지만 귀기는 어느 정도 느끼거든. 그래서 전 흉가 같은 건물에 안 가. 갔다 오면 몸이 좀 힘들어. 경험담 나갑니다. 엄마하고는 동창인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남자한테 버림받은 충격 때문에 반 미쳐 있었거든. 목류병 증세도 좀 있었고 아주 가끔씩 엄마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가시는 분이었는데 딸 요양시킨다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 시내하고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으로 가셨는데 놀러 오라고 하셔서 엄마랑 다른 친구분들이랑 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집이 참 예쁘더라고. 앞에 자그마한 텃밭도 있고 아줌마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 요새 우리 딸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혼자서 병원도 간다며 기분이 좋으시다면서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계셨어. 그때 대문이 기익하고 열리면서 20대 초반의 따님이 들어왔어. 되게 곱게 생기셨더라고. 눈가에 한기가 서려 있고 산책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 언니 머리 위에 희뿌연 기운이 뭉쳐있는 게 보였거든. 정말 너무 기분 나쁜 영체였어. 아줌마가 묻고 가라고 하시는데 다들 가신다고 하셨어. 나는 아줌마 따님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 하루 묵고 가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볼 일이 있어서 남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아줌마가 시내에서 그리 멀지도 않으니 자기가 내일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나만 남겨두고 다들 가시고 언니 옆방에 방을 주시더라고. 침대도 있고 작은 책상도 있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후드득 떨어지면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라. 맑았던 하늘이 이내 어두워지면서 비는 후드득 떨어지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TV를 보다가 언니 옆방에 가서 잠깐 졸았다가 무슨 소리에 눈을 떴는데 한기의 귀기까지 느껴졌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자정이 살짝 넘어간 시간이더라고. 언니가 있는 방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언니 방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어있고 이미 집 안에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들렸던 소리. 그 소리가 1층에서 다시 들리더라고. 조용조용 내려갔는데 1층 중간 계단에서 더 내려가지는 못하겠더라고. 거기서 서서 보면 1층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인데 불은 다 소등된 어두운 거실 꺼진 TV 앞에 언니가 앉아있는데 꺼진 TV 화면을 보면서 리듬에 맞춰서 고개를 까딱까딱해. 왼쪽 오른쪽. TV 모니터를 자세히 보니까 화면에 언니 얼굴이 아니라 쇼트커트 머리에 젊은 여자가 있어. 귀신은 가만히 언니를 노려보고 언니는 계속 그렇게 까딱까딱 하더니 몇 분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희하면서 자기 방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계단에 있는 걸 본 건지 만 건지 달려가서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려. 멍하니 언니 방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내 옆에 TV 화면에 봤던 그 여자 귀신이 하얀 옷을 입고서 언니 방 쪽을 보더니 스르르 사라져.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비는 안 오는데 먹구름 때문에 어둡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 나가니까 언니가 병원 간다고 차비를 하고 있었어. 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나가는데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아줌마한테 언니 어느 병원 가냐고 물었더니 영병원이라고 하셔. 내 몸이 이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꼭 따라가야 할 것 같았어. 아줌마한테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하고 슬쩍 그 집을 나와서 언니가 간 방향을 찾고 있는데 멀찍이 걸어가고 있는 언니가 보였어.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슬쩍 따라가는데 영병원이라는 간판이 있는 곳에서 반대 방향의 산길로 들어가더라고.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옆에 수풀이 우거진 비포장 길로 들어가는데 신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지는 걸 모르는 건지 정신없이 가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는데 육중한 철문이 보이고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보이는데 낡은 상태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곳으로 보였어. 그 철문을 밀고서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몸이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 들어갔어. 녹슨 철문에 끼익끼익 하는 소리. 병원 터더라. 표지판에 병원이라는 표식만 남아있고 3층으로 지어진 상당한 규모의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폐허가 된 병원이었어. 주인은 자랄 대로 자란 잡초에 숲으로 우거져 있고 깨진 창문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녹슨 철문 소리에 아까 들어간 언니는 보이지 않고 짓궂은 날씨 탓에 안개도 자욱했고 언니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면 안 된대. 부르면 안 된다고 조용히 1층 쪽을 보는데 빈 휠체어에 언니가 앉아 있었어. 안개가 좀 짙어지는가 싶더니 목에 밧줄을 건 흰 가운의 남자 귀신 뒤로 어젯밤에 봤던 짧은 머리에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 안개가 점점 연해지기는커녕 짙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사람이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는 폐건물 같은 곳이었어.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쇠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길까지 뛰어나와 숨을 골랐어. 세상에 언니 말이야. 그 언니. 길목 옆에 보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거든. 거기에 목을 매달랐어. 다시 아까 봤던 그 병원 쪽 길을 찾아보는데 길이 없어. 내가 본 건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 망자가 가는 길을 보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 무당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나면서 만약 내가 그때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당시 이 일 때문에 한동안 말없이 살았었어. 12살 때 10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이야. 일요일 오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올라와서 잔치를 치르고 하루 더 묵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사촌 언니가 자기는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내려갈 차비를 하는데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신기가 강하게 발동하거나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엔 항상 몸이 먼저 내게 말을 걸어오거든. 그날도 그렇게 몸이 말을 하더라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언니가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안조르는 내가 계속 가겠다고 고집부리니까 어른들도 언니 혼자 보내기 좀 그랬는지 데려가서 같이 하루 지내라고 하시면서 나를 붙여서 보냈어. 사촌 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날 태우고 자기 차를 몰고 저녁에 출발을 했어. 그렇게 한참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가 깜박 졸았어. 머릿속에서 누가 일어나라고 막 호통을 치는 순간 눈을 떴는데 언니가 없어. 불 꺼진 차 안에 나만 덩그러니 있고 시계를 보니까 자정 12시 20분이더라.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차 뒷좌석에 굉장히 곱상하게 생긴 처녀 귀신이 앉아 있더라. 머리를 곱게 닦고 하얀 소복을 갖춘 모습에 입을 다물고 있고 눈동자는 없었어. 50년대 살던 분이었어. 내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는데 같이 있던 언니 보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손을 들어서 한 방향만 가리키는데 굉장히 두려워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언덕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더라고.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고개를 내줬더니 사라져. 그 깜깜한 밤에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데 한기가 팍 하고 날 치고 지나가더라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 조용히 언니를 찾는데 언니가 멀찍이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서 있는 게 보였어. 언니를 본 순간 막 뛰어가서 언니 손을 잡고 무작정 뒤돌아서 뛰기 시작했어. 언니가 너 왜 그래 하는데 아무 말하지 말고 무조건 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언니도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아. 죽어라 뛰어서 차에 올라탄 다음 빨리 시동 걸어서 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니까 언니가 이상해하면서도 차에 시동을 걸고 달렸어. 언니가 너 왜 그러냐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던데 길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루 묵고 가라고 하시기까지 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아까 언니가 있던 마을이 아니야. 언니가 무슨 소리 하냐고 해. 거기 사람들 생매장당해서 묻힌 자리야. 게다가 아까 언니랑 있던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언니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아까 그 귀신들 언니 보면서 낯을 치켜들더라.
게다가 귀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언니가 멍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대. 길을 잘못 든 것 같대. 아까부터 계속 같은 데를 도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주위를 둘러보는데 차가 계속 한 자리를 돌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언니가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분명히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는 지나가는 차도 없었어. 백미러를 보는데 소리의 이유를 알겠더라고. 언니가 모는 자동차 뒤로 아까 언니 옆에 있던 귀신 하나가 손에 낫을 들고 차 뒤로 따라왔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쫓아오고 있었어.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래. 계속 한 자리만 도니까 언니 미치려고 하는데 저 앞에 멀찍이 휴게소가 보였어.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언니 얼빠져 있는데 이상해. 아직도 귀기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언니 손을 보니까 한복 고름 있지. 아주 오래된 천에 핏자국이 있는 고름 한쪽 부분을 손에 쥐고 있어. 물어보니까 아까 그 귀신들이 준 거라고 했어. 게다가 어두워서 앞을 둘러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휴게소가 아니라 시커멓게 탄 폐건물 앞이더라. 마을에서 본 귀신들이 하나둘 폐건물 안에서 나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지. 아까 언니가 마을이라고 믿었던 그 장소로. 언니한테 빨리 차 돌리라고 해서 다시 차를 뒤로 돌려서 도로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아까처럼 낯을 든 채로 고속도로를 스스스 하면서 쫓아와. 손에 쥐고 있던 그 고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달리는데 아까처럼 한 자리만 도니까 언니가 울려고 하고 멀찍이 아까 뒷좌석에 있었던 처녀 귀신이 손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켜 언니한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뒤를 보는데 안개 같은 게 보이더니 한순간 휙 하고 사라지더라. 그렇게 나와서 진짜 불이 환하게 켜진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얼빠진 언니 챙기면서 아까 길을 가르쳐준 처녀 귀신 생각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였어. 산을 끼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특히나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묻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를 지나갈 경우 더러 헛개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니 같은 경우 아주 제대로 홀린 경우였지. 지금도 사촌 언니는 절대 밤에는 고속도로 운전을 안 해. 원래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일 겪은 후로는 사람이 싹 변했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귀신들 정말 많이 보여.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때의 경험들 생각하면 나도 웬만해서는 밤에 고속도로 타는 건 좀 싫어.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였어.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에 사촌 언니가 급작스레 연락도 없이 날 찾아왔어. 사촌 언니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거야. 고속도로 사건을 겪은 후라. 언니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된 뒤라서 날 찾아온 거 보니 심상치 않더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사촌 언니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 가는 내내 언니도 아무 말 안 하고 나 역시 묻지도 않고 조용히 언니가 가는 대로 가는데 도시를 빠져나와서 시외 쪽으로 나갔어. 그렇게 가다 보니 작은 동네가 나오고 거기서 좀 더 가는데 아담한 집이 나오더라고. 해는 이미 저문 뒤라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고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내렸어. 언니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 언니, 이 집 애가 없어졌네. 게다가 다른 집 애도 같이 이 집 애랑 잡혀있네. 이러니까 언니가 상당히 놀래. 없어졌네도 아니고 잡혀있네라고 하니까 입을 못 다물고 쳐다봐. 같이 들어가는데 이 집 애의 부모와 다른 집 애의 부모네외. 그리고 경찰 두 분과 동네 분들이 모여 계셔. 집주인 내외분과는 학교 선후배지간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언니와 막연하게 지내는 분들이었어. 애들이 어제 오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으니까 언니가 혹시나 싶어 날 데리고 와 본 거야. 언니와 내가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동네 분이 뛰어들어오시더니 자기 민박집에 묵고 있던 남자 셋이 안 보인대. 막 궁성궁성하는데 내 눈에 개가 보여. 대문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와서 꼬리를 쳐. 일어나서 대문 앞에 서서는 이 집 개가 이렇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주인 내외분이 우리 집 개가 맞대. 어디 있냐고 하는데 내가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못 봐. 개가 죽은 거지. 죽은 개라 홀령뿐이니 보일 리가 없는 거지. 죽었네요. 이 녀석 불쌍한 것. 이러니까 내외분이랑 다른 분들 웅성웅성 하시고 너 어디서 왔어? 민재는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 말없이 따라 나서는데 작은 언덕 하나를 지나서 산 중턱으로 가. 그 산 중턱에 폐교가 하나 보이더라고.
폐교를 100여 미터 남겨두고 개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해 힘없이 두세 번 짖더니 스르르 사라져. 동네 분들이랑 없어진 애들 부모분들 따라 올라오시는데 폐교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시더라고. 낮에도 너무 음산하고 귀신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한 낮에도 얼씬도 안 하는 곳이라면서 무섭다고 못 가겠다고 하셔. 이미 자정이 다 된 시간이라 폐교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아주 음산했어. 밤에 저 정도면 저분들이 낮에도 얼씬 안 한다고 말씀을 만도 하실 만큼 참 무섭더라고. 주변에 깔려있는 안개에 얼마나 한기가 강한지 애들이 저기 있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라고 말하려고 마을 분들을 향해 뒤돌아서는데 경찰분 옆에 50년대 여자분이 입는 롱치마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 얼굴은 없어. 그저 뚫려있는 입으로 오물오물하듯이 말해.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람들 동요할까봐 조용히 할 얘기만 하고 폐교로 향하는데 폐교로 다가가면 갈수록 막 여기저기 아프더라고. 아주 녹슬대로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50m 전방에 있는 폐교가 마치 잡아먹을 것 마냥 눈앞에 서 있는데 정말 음산했어. 내 뒤로 경찰 2분하고 아이들 아버지랑 동네 남자분들 4분이 따라오셨는데 건장한 남자분들도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주춤하시더라고. 폐교로 다가가면서 운동장 쪽을 보는데 애들 귀신이 여럿이 쫙 서서 이쪽을 보더라고. 근데 머리만 동동 떠 있는 형상이었어. 말없이 폐교로 들어서는데 마루로 된 복도 끝에 무명 저고리를 걸친 몸뚱이 셋이 둔하게 떠 있었어. 몸뚱이만. 그저 말없이 폐교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서는데 무언가 쿵 하더니 복도로 떨어져. 보니까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는 날글대로 낡은 중년 여자분 사진이었어. 뒤따라 오시던 분들 놀라서 경찰 한 분이랑 애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만 남기고 다 도망가 버리셨어. 맨 끝에 교실로 들어서는데 애들 둘이 거기 있어. 안색이 파래질 대로 파래져서 둘 다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만 해대고 있었어. 어디선가 쿵쿵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다들 기겁하시고 애들 안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들 뛰는 속도와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소리가 나. 복도로 나와서 문 쪽으로 달리는데 분명 복도에서 나는 소리인데 텅 빈 복도야. 적어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복도였지만 앞서 나가는 분들 다 나가시고 난 나가지 않고 첫 번째 교실로 들어갔어. 거기에 개 시체가 있었거든. 그 교실 앞에 죽은 개 홀령이 몸을 웅크린 채로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를 토하고 죽은 개 시체가 있었어. 그 녀석을 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내 앞에 딱 서 있어. 사진 속의 여자 귀신이 앞에 서서 노려보는데 입을 오물오물해. 그렇게 한참을 노려보더니 스르르 사라지는 거야. 밖으로 나와서 폐교 문 밖으로 나오니까 어른들이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애들은 찾았는데 사라진 청년 3명은 못 찾아서 내일 찾기로 하고 동네로 내려왔어. 집에 도착해서 애들 눕히고 개 사체는 잘 싸서 한쪽에 놓고 경찰 2분이랑 몇몇 마을분들만 남아있었어. 애들 부모님들이랑 애들 중 하나가 정신을 차려서 경찰분이 남자 3명이랑 같이 간 거냐고 물었어. 애가 힘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 그 대답하고 나서 다시 쓰러졌어. 사람들 풀어서 내일 찾아야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 찾아도 소용없다고 왜 그러냐고 묻길래 대답을 했어. 먼저 민박한다는 아저씨에게 그 사람들 인상차게 물으니까 내가 본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 밤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왔죠. 방에서 안 나오길래 하루 종일 자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귀신이에요. 아깐 말 안 해드렸는데 폐교에 갔을 때 쿵쿵쿵 소리 들으셨죠? 그거 그 귀신들이 낸 소리예요. 복도에 들어설 때 몸뚱이 셋 봤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 쿵쿵쿵 하면서 쫓아오는데 없던 머리가 있어요. 그 귀신들 인상차기가 아저씨가 말한 남자 셋하고 똑같아요. 민박집 아저씨가 놀라서 헛소리하지 말래요. 그럼 지금 집으로 가보세요. 사람의 흔적도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 집에 묵은 적이 없으니까요. 아저씨가 헐레벌떡 자기 집으로 가셔서는 혼절하셨어. 정말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어. 손님한테 내주는 방은 아저씨가 자물쇠로 잠가 놓기 때문에 손님이 있으면 문이 열려 있거든. 근데 애초에 자물쇠 열린 흔적이 없었어. 게다가 열쇠는 아저씨 바지 주머니에 있었어. 귀신을 본 거지. 게다가 밤새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귀신들이 오물오물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 말이었어. 애들을 살펴보니까 혼이 나갔어. 빙의돼서 혼이 없더라고. 이미 아이들 혼은 자기 거다 그런 말이었던 거지. 애들이 눈을 뜨자마자 광분을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유도 없이 물건을 파손했어. 빙의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 아주머니께 연락을 취해서 무당 아주머니랑 퇴마의식 하시는 스님분 두 분 오셔서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어. 옆에서 지켜보는데 귀신이 어찌나 독한지 두 분도 설레설레 진땀을 다 빼셨어. 며칠 내리 그렇게 해서 떼어내기는 했는데 이때 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식은땀이 나.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던 시점에 옆집 대학생 언니가 놀러간대. 공부 안 하고 놀러간다고 호통을 치시는데도 가겠다고 하니까 더 붙잡지도 못하고 보냈어. 일행들이 몰고 온 봉고차를 타고 떠나고 이틀 후 밤에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먼발치에 초췌한 모습에 언니가 보여. 언니 왔나 보네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지나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 어디 갔나 보다 하고 나는 내 일 보러 갔어. 근데 밤에만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볼 뿐이지. 그 외 다른 시간대에서 본 적이 없었어. 3, 4일 지나도 항상 밤에 들어오던 그 시간에만 들어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면 금방 알아봤을 텐데 정말 귀신은 아니었거든. 5일째 되던 날 밤에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늘 오던 그 시간에 언니가 들어와. 들어오는데 하반신이 없어. 상반신만 둥둥 떠서는 스르륵 하고 오더니 자기 집으로 문을 통과하듯이 들어가. 죽어서 홀령이 된 거라면 내가 알 텐데 분명 죽은 건 아니야. 다음 날 밤에도 그 시간에 언니가 전날 밤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르륵 와서는 문으로 흡수하듯이 들어가. 자세히 보니까 언니 뒤로 가느다란 끈 같은 게 희미하게 없어질 듯 말 듯 달려 있어. 생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생과 사의 갈림길 사이에 놓인 상태인 거지. 유체이탈과 비슷한 경우인데 나는 그때 처음 생명을 봤어. 다음 날 역시 언니가 들어오는데 전날보다 끈이 더 희미해진 게 가망이 없어 보여. 언니 언니 하고 부르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은 홀령이 아니라서 자각을 못하기 때문인지 날 지나쳐서 자기 집으로 스르르르 하고 들어가. 언니를 본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날 밤 언니네 집 앞에서 언니네 부모님을 마주쳤어. 사고가 났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딸내미 시신을 못 찾겠대. 같이 간 다른 사람들 시신은 찾았는데 우리 딸만 안 보인다고 막 우셔. 그렇게 울고 계시는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와서는 지체 말고 두 분 가한다고 하면서 두 분을 모시고 떠나는데 가면서 하염없이 우시면서 가셔. 그분들도 돌아가신 거지. 며칠 뒤 친척분들이 집에 와서 정리하러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언니가 타고 간 차량이 고속도로 절벽에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전부 사망했어. 언니 시신만 못 찾았다고 했어. 그 소식을 듣고 딸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부모님들 참 울고 가시다가 트럭이랑 충돌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거였어. 언니 생명이었을 때 조금만 일찍 찾았더라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렇게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건지 내가 거기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때까지 언니 시신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 백골이라도 찾아서 묻어주면 좋을 텐데. 10살 때 절에서 며칠 묵고 있을 때 낮에 등산복을 입은 젊은 남녀 일행분들이 오셨어. 그분들 갈증도 해소하고 잠깐 쉬는데 스님이 어디 가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말이 어디로 해서 거기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 스님이 좀 놀라시더니 거기로 가시거든 해가 떠 있을 때 가시라고 하셨어. 그분들이 왜요? 하고 되물으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던 게 거기가 산세가 좀 험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라서 길 잃기도 쉽다면서 해가 지면 열의 9은 길을 못 찾는데요. 꼭 해가 떠 있을 때 지나가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분들은 웃으면서 걱정도 많으시다고 하면서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갈 길 가시는데 스님 표정이 참 불편해 보이셨어.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내가 깜깜한 숲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어. 갑자기 안개가 사방에서 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난 살려고 막 도망을 쳤어. 뒤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에 귀신들 울음소리까지 섞여서 들리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는데 뒤시 누름소리에 여자 목소리가 살려줘라고 하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섞여 있었어.
놀라서 딱 멈춘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는데 낮에 봤던 그분들이 말하던 등산로 입구였어. 그것도 맨발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신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신병을 크게 앓아서 목류병 환자처럼 산을 돌아다닌 경험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도중에 의식을 차린 적은 없었어. 몸을 돌려서 절 쪽으로 향하는데 앞에서 호통을 쳐. 그쪽을 보니까 웬 노파 한 분이 호통을 치셔.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얼른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어서 데리고 나와. 늦기 전에 얼른 하시는데 누구시냐고 묻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 안개 속에서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이 말을 끝으로 사라지셨어. 어쩔 수 없이 그 오밤중에 산으로 맨발로 올랐어.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발바닥이 피로 범벅되었더라고. 숲이 우거진 곳이라서 달빛도 안 보이고 어두컴컴한 곳을 걷다 보니 앞길 말고 옆길이 보이는데 발이 저절로 거기로 향해. 한참을 걷다 보니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로 저절로 발이 갔어. 안개를 뚫고 들어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집이 보여. 거기로 가서 문을 여는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낮에 봤던 그분들이었어. 그분들 귀신을 봤는지 너도 귀신이지. 철로가 하길래 뒤로 돌아서 주위 풍경을 살펴보는데 그 짙은 안개 속에 귀신이란 귀신은 다 모여 있더라고. 일제히 오두막집을 향해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갈 육체를 탐하고 있었어. 귀신 하나가 내 몸으로 들어오려다가 강한 기 때문에 튕겨나가. 안 되니까 날 포기하고 뒤에 계신 분들을 노리는데 빨리 데리고 나가야겠더라고. 여차하고 시간을 오래 끌었다가는 뒤에 분들 빙이 될까봐 서둘러야겠더라고. 낮에 절에서 본 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안 나가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설명을 한 다음 지금부터 여기서 나갈 건데 안개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도 절대 대답해서도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된다고 이른 다음 절 따라서 나오셨어. 바람소리에 귀신 울음소리. 그분들에게는 아마 짐승 울음소리처럼 들리셨을 거야. 뒤에서 따라오시던 분들 귀를 아예 틀어막고 묵묵히 따라오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바닥에 있는 낙엽이 수시로 때리고 지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한참을 그렇게 걸어서 아까 봤던 짙은 안개가 보이는데 터주 귀신으로 보이는 귀신 하나가 떡하니 맞고 있어. 일정한 형체는 없고 사람 형상의 검은 몸뚱이에 빨간 눈으로 쳐다보더라. 말을 걸어오는데 말하지 말랐던 노파의 얼굴이 팍 하고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열리던 입을 손으로 콱 틀어막고 눈 딱 감고 안개를 지나서 나오자마자 다들 아래 길을 향해서 질주해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오니까 새벽동이 터오기 전인데 스님 몇 분이 서 계셨어. 내가 없어져서 찾으러 오셨는데 내 뒤로 낮에 보았던 일행분들이 반쯤 정신이 나간 채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다들 놀라시고 발바닥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은 터라 스님 등에 엎혀서 절에까지 와서 상처에 붕대 감고 쉬고 있었어. 그 일행분들도 충격이 어지간하셨는지 절에서 하루 내리 누워서 헛소리만 하셨어. 그 다음날 정신 차린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데서 놀다가 원래는 낮에 가기로 한 장소를 야간 산행으로 바꾸고 가셨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아는 길이 안 나오고 그 오두막이 있는 길만 보여서 거기로 가는데 걸어도 오두막에서 맴돌더래.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계속 오두막만 맴돌고 나중에는 지쳐서 바닥에 앉아서 쉬는데 등산복 차림의 여자분이 한 분 저 멀리서 오시더래. 길 물어보려고 일행분들이 가까이 갔는데 얼굴이 없대. 그러니까 달걀 귀신처럼 밋밋한 하얀 얼굴 게다가 손이랑 발도 없었대. 다들 놀래서 막 도망을 쳤지만 서보니까 아까 그 자리. 게다가 아까처럼 등산복 차림의 얼굴 없는 귀신이 또 오고 있더래.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으로 도망쳐 안에 모여서 모두 떨고 있는데 밖에서는 여보세요. 나와 보세요 하고 여자 목소리까지 들리고 거기 더 오래 있었으면 다 미쳤을지도 모른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시더라고.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일행분들 낮에 절에서 떠나시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절 보더니 시 굳고 가셔. 다들 지치고 놀라서 무표정인데 그분만 너무 소름 끼치게 웃고 가. 오싹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발에 약 바르고 자는데 꿈에 그 노파분이 나타나셔서는 하나를 못 구했네 어쩌지 하나를 못 구했네. 불쌍한 것 잡으러 가야 한다 잡으러. 그 순간에 잠에서 깼는데 그 남자분의 미소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어. 그 남자분 귀신의 시였던 거야.
거기서 나올 때 이미 쉬어 있던 채로 나오신 거지. 이미 떠난 뒤라 어디 사시는 분이지도 모르는데 지금쯤 어떻게 살고 계실지 모르겠네. 빠른 생일이라서 중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으니 중1 때 경험담이야. 여름방학 시작하던 날 한 친구가 날 불러.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음 주에 사촌 언니랑 오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몇 명 모여서 강원도에 친척 사는 곳에 오래된 폐교로 놀러가서 며칠 지내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가자고 해. 자기 언니랑 오빠가 가니까 부모님한테는 허락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친구가 나랑 그다지 친한 애도 아닌데 앵겨붙는 게 이상하거든. 중학교를 중마고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 친구한테 말을 한 모양이야. 귀신을 볼 줄 안다고. 이미 폐교해서 대인 일도 많고 흉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폐교이기도 해서 생각 없다고 말하고 나와서 그놈의 입 가벼운 친구 만나서 한바탕 설교하고 집으로 왔어. 책가방 내려놓고 더위에 지쳐서 대자로 뻗어서 낮잠을 쿨쿨 자는데 꿈이야. 얼굴은 없어. 낡은 삼배옷을 입은 몸뚱이가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는데 쟁반 위에 뭔가가 있어.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팟하고 내 앞에 순식간에 와서 서 있어.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 앞에다 불쑥 내놓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는데 잠든 지 채 1시간도 안 될 시간이었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쟁반 위에 놓인 건 사람 머리였어. 처음 보는 사람의 머리가 쟁반 위에 놓여있는데 눈을 뜨고서 날 노려보더라고. 다음날 귀신 본다는 걸 얘기한 친구랑 나더러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가 같이 온 거야. 중마고 친구를 주연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를 희진이라고 칭할게. 주연이가 자기도 가기로 했는데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희진이라는 친구한테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아니까 기분 좀 나쁘긴 했지만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간다고 따라가 주겠다고 하니까 걔네들도 많이 놀랐나 봐. 꿈에서 봤던 머리가 희진이 머리였거든. 너무 불길해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에 같이 가기로 한 거였어. 당사자한테는 놀랄까봐 말은 안 했지만 가기로 한 월요일 아침에 모두 모여서 희진이 언니 오빠가 몰고 온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오후에 강원도 친척 집에 도착을 했어. 그곳은 시골인데 사는 가구도 몇 가구 안 되고 외진 곳에 있었어. 원래 거기 사는 희진이 친척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버린 바람에 텅 빈 집 열쇠만 주고 가셨는데 내일부터 폐교에 묵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서 일찍 가자고 하는데 난 싫다고 해서 나랑 주연이 다른 친구 하나는 남고 나머지는 폐교 쪽으로 갔어. 내일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다음날 아침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 점심이 지나도 오후가 다 지나가도록 데리러 온다던 사람들이 안 와. 해가 다 저물어서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불길한 기운이 뻗치는 거야. 막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거기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남은 친구들한테는 옆집 어르신 불러서 신고하라고 일 생겼다고 했어. 읍내로 가서 경찰 불러오라고 남겨놓고는 나는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폐교를 향해서 갔어. 말 그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가는 거야. 한참을 걸어서 작은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로 쭉 올라가니까 딱 보기만 해도 엄청 낡아 보이는 폐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서 있어. 창문이고 문이고 성한 건 하나도 없고 이미 해는 질 대로 져서 밤이고 교문이었을 것 같은 입구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타고 왔던 차가 보이는데 차문은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지 흐트러진 모양새대로 그대로 열려있고 사람은 없어. 옛적에는 복도였을 그곳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비가 후드득 쏟아져 삐걱삐걱 대는 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울리는데 아래로는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었고 위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2층 계단 쪽에서 흐느껴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정상적인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나이든 여자의 탁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예쁘네 우리 딸 하면서 누군가 깜깜한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라 왼쪽에 있던 뒷문으로 몸을 돌려서 거기로 나가. 학교 뒷산인데 보니까 무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멀쩡한데 다른 하나의 무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파헤친 건지 자연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 이상 봉분이 흐트러져 있어. 교실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어. 계단 쪽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여자가 서서 내 쪽을 봐.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희진이야. 눈은 완전히 뒤집혔고 곱게 묶고 있던 머리는 막 산발해서는 입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서 있었어. 옷은 완전 먼지투성이의 손에는 캠핑할 때 쓰려고 가져온 식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상태로 빤히 보더니 입을 열고 하던 말이 우리 딸 못 봤니?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못 봤니? 대답 없이 그냥 서 있으니까 계속 못 봤니? 우리 딸 못 봤니? 물어보더니 갑자기 내 옆을 지나서 학교 뒤쪽에 있는 무덤 쪽으로 달려가서는 파헤쳐 있는 무덤을 식칼로 팍팍팍팍 찌르듯이 파. 그 광경을 멍하니 보는데 지하 쪽에서 소리가 나거든. 내려가 보니까 녹이 잔뜩 쓴 철문이 있어. 밖에서 잠그는 구조인데 잠겨 있더라고. 계속 안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희진이 언니랑 오빠, 다른 친구 이렇게 완전 얼이 빠져서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폐교에 도착해서 비가 오는데 희진이가 혼자 둘러보고 오겠다고 가더니 한참 지나도 안 와서 자기들이 들어와 보니까 희진이가 방금 본 몰골대로 해서 자기들 쫓아오더래. 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반이 으깨진 여자아이가 노려보고 있고 놀라서 도망 다니다가 지하로 급하게 들어와서 떨고 있는데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있던 거래. 1층으로 올라와서 나가려는데 뒤에서 그 갈라진 목소리로 우리 딸 못 봤니? 라고 하더래. 돌아보니까 흙투성이가 되어서는 식칼로 땅 파다가 자기 손을 찔렀는지 반대쪽 손에서 피가 줄줄 떨어졌대. 그 순간 우리 딸 못 봤니? 못 봤니? 못 봤니? 하면서 무언가 갑자기 달려와. 일행들 막 밖으로 달려서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아서 서 있고 앞서 도망가던 일행들 쫓아가다가 절 보더니 나한테 달려와. 우리 딸 못 봤니? 하는데 그제야 얘기를 했어. 방금 전까지는 몸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 이제는 해도 된다고 해서 입을 열었어. 아주머니 딸 저기 있네요. 하면서 교문 쪽을 가리켰어. 거기에 어린 홀령 하나가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어. 엄마 가자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 칼을 툭 하고 떨어뜨리더니 희진이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서 문 쪽으로 사라져. 희진이는 그대로 쓰러지고 희진이를 업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 차 안에서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경찰분이랑 일행들 마을 사람들 와서 같이 내려갔어. 희진이는 정신을 못 차려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내려왔는데 방학 끝나고 학교로 가니까 희진이가 안 보여. 무슨 일이지 하는데 하굣길에 주연이가 날 불러. 같이 희진이한테 가자고 해. 끌려가다시피 해서 간 곳이 희진이네 집. 희진이 나오는데 품에 안고 있던 인형을 보여주면서 우리 딸 예뻐요? 라고 하더라고. 희진이 뒤에 학교에서 봤던 여자 귀신이 들러붙어 있더군. 여자 귀신 뒤에는 아이 귀신까지. 기독교 집안이라 무당이나 스님 모셔와서 보여주고 싶어도 희진이 부모님이 하도 뭐라 하셔서 어쩌지도 못하고 희진이 계속 학교에도 못 나오고 결국에는 자퇴 처리했어. 분명히 딸의 홀령에게 인도를 해줬음에도 왜 아이와 엄마 귀신이 같이 희진이에게 붙어 있던 건지. 출발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가서는 무당 아주머니한테 언젠가 희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평생 귀신이 따라다니는 사주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들이 알아서 붙는다고 하셨거든. 희진이도 그런 경우라고 말하시더라. 귀신이 한번 몸에 들어갔을 때 편한 사람이 있다는데 희진이가 그런 케이스였어. 평생 고달프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